네, 이번 시간은 피동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이라는 그 말은 영어의 수동태랑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를 생각해 주시면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주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할 때 우리가 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주체를 피동주라고 해요. 피동작주의 줄임말이거든요. 동작을 당하는 주체, 그 뜻이죠. 그다음에 동작을 가하는 주체는 당연히 동작주겠죠. 그래서 피동주가 동작주에게 피동 사건을 당할 때 우리가 피동, 피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다 그러면 경찰이 능동적으로 도둑을 잡은 거죠. 그런데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동의 의미가 강하죠. 도둑이 동작을 당했다. 잡힘을 당했다는 관점에서 서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능동문이라고 하고요. 밑에 건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능동문은 뭔데요? 라고 하면 피동이 아닌 거죠. 어떠한 주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능동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작을 하니까 동작주 혹은 행동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떤 주체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할 때 우리가 능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다 할 때 경찰관이 제 힘으로 동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다가 능동문이 됩니다. 반대로 도둑이 경찰관에게 잡히다 그러면 도둑이 잡힌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피동문이 됩니다. 도둑이 당한 거죠, 동작을. 그죠? 그래서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능동과 피동은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동작의 관점을 맞추느냐, 동작을 당한 거에 관점을 맞추느냐라고 해서 관점의 차이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능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피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의 가장 문법적인 성격의 큰 차이는, 능동문은 동작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주나 동작주가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동작하는 거죠. 눈이 온 세상을 덮다 그러면 눈이 폴폴폴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근데 피동문은 동작이 제거돼서 탈동작성을 지녀요. 온 세상이 눈에 덮이다 그러면 눈에 덮인 세상을 상상하죠. 눈이 폴폴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죠. 그래서 능동문은 동작성, 피동문은 탈동작성이에요. 우리 국어에서는 피동문을 예의 바른 표현으로 자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이 안 닦여 있어요. 그러면 누가 테이블 안 닦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테이블이 안 닦여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뭐 교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쓰레기통 안 비웠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피동문이 탈동작성을 지니기 때문에 누가 동작했느냐, 그 동작주를 물어보지 않고도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쓰레기통이 안 비워져 있네, 칠판이 안 닦여 있네, 이렇게. 그냥 그 상태를 설명하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딱히 물어보지 않을 때 그렇게 예의 바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피동문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언어의 예절과 관련해서도 피동문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능동문은 동작성을 지니고 피동문은 탈동작성을 지닌다. 이게 가장 큰 성질입니다. 꼭 이 문법적 성질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